출퇴근길 어떠십니까? 오늘이 첫눈이라는 절기상 소설이었는데요. 언제 추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맑고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해도 주말이 대체로 따뜻할 거라고 하니까 모처럼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파업 오늘로 4일째. 이번 주말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수시 면접,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운임 없이 무료 환승이 가능한 특별 대책을 편다는데요. 파업 기간인 만큼 미리 열차 운행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소미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정치권도 굉장히 바쁜 하루였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막전막후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와 관련한 인터뷰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조금 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놀랐죠? 네. 저도 지금 막 뉴스 보고 정리하느라고 이게 6시에 딱 발표가 되는 바람에 예. 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음성 한번 준비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NTJ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오늘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방금 전 6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원래 8월 23일 종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11월 23일로 이제 종료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네. 그보다 이제 3개월 전에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종료돼서 나온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그러니까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종료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장. 네. 그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라고 네. 대충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그리고 한일 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이 이제 수출 규제,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대화라든지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 동안에는 WTO에 우리가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절차를 정지한다. 12월 31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31일까지 뭐 이거를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2월 31일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네,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지금 뭐 국장급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보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료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그 자정이죠. 종료하기로 네네. 했는데 이 종료하기로 한 걸 연장시키겠다. 하지만 그 종료할 거라는 걸 우리가 언제든지 종료하겠다고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사이에는 경제 관련 그 이른바 3개 품목 수출 규제, 뭐 불화수소, 에칭가스 이런 것들을 수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한일 간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종료를 하지 않기로 네.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종료를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그 간에는 수출 규제 품목 이 세 개 품목에 대한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하고 또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WTO에 제소한 것을 일단은 중지한다, 정지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일본 정부 측에서 나온 속보를 보면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서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즉 수출 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그럼?
일단은 지금 나온 속보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일 양국 간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거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좀 딱 단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속보가 막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당장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든데요. 약간 어쨌든 사실 확인을 좀 드리자면 지소미아는 오늘 자정에 종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연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네. 뭐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겠다. 어차피 시간은 지났지만 그리고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 와중에는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그래요? 네, 오늘 7시 비행기 네.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요. G20 그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외무성을 만나서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오늘 원래 NSC 회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네. 가기로 결정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내일에는 설리번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네네. 만납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 또 긴밀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와대가 그 좀 뒤로 좀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 보면은 네. 미국이 영향력을 아무래도 발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을 주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중재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NSC 회의가 아까 열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강경화 장관이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일본과 네.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일본 경산성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수출 규제 품목에 관련해서 한국 측하고 국장급 대화를 할 방침이다. 네, 국장급 대화를 할 방침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실무 협상에 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미국의 뭐 압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원에서도 지소미아 그 결의안도 나오고 네, 해서 결의안 나왔고 통과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네,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아니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었죠. 네, 그럼요. 뭐 공개적으로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막 계속 해왔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 그 에스퍼 장관이 우리 뭐 일본의 그 한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겠다. 일본하고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어쨌든 일본에도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일본의 입장을 가져가서 한국에도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한미일 간의 대화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언론에. 네. 근데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연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하고 국장급 실무 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소미아 조건부 어쨌든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식은 물론 황교안 다른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대표가 네. 단식에 들어갈 때 지소미아만 조건을 건 게 아니라서 그렇죠. 단식을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아까도 한번 이 중진 의원한테 한번 네. 물어봤는데 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단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날씨도 너무 춥고 힘들 것 같은데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절대 말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약속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그 무효화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2월 3일에 뭐 처리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가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략 2주 정도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는 당내 의원들이 나서서 좀 단식을 말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아마도 단식을 계속 할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도 이제 네.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방금 전에 찾아가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정지하고 또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도 정지했다. 이걸 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물밑 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종료 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세계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개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봐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 문제였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 주셨고 단식까지 하셔서 죄송한 네. 한편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셨다면서 그런 만큼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5일로 예정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도 있으니까 단식을 풀어달라. 그리고 만찬도 함께 참여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네. 요새 뭐 외교 안보 이슈가 워낙 많아요. 굵직굵직한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지소미아 얘기도 물론 우리가 잠시 했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또 중심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최근 들어서 네, 해리스 대사예요. 네. 해리스 대사가 최근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관저로 불러갖고 좀 압박을 많이 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설에 올랐죠. 네, 근데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해리스 대사가 굉장히 일본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해리스 대사의 어머니가 일본 일본 사람이죠.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박지원 의원이 거론을 하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의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일본과 같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확한 표현은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 외갓집을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우리에게만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판을 한 배경에는 이 외교 결례 구설수가 많았거든요. 이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때 그 이해운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지난 7일 만났는데 뭐 사전 얘기도 없이 갑자기 무례하게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약 20번 정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국민 감정도 좀 악화가 됐었죠. 네, 윤상현 의원도 만나서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뭐 해리스 대사가 어머니가 일본인인 건 맞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조금 무리한 네. 좀 연결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 측의 입장이 사실 이거거든요.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미국의 또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네, 우리는 그렇죠. 매너가 좋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속보가 하나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세계 수출 규제 품목을 개별 심사를 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 제외를 했었죠. 이 방침은 유지를 한다. 네, 백색 국가 제외 방침은 유지를 한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준비 거의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마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예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네.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은 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당에서도 한 2-3달 정도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강경화 장관을 서울 동작을로 보내서 거기 지역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여성 대 여성으로 맞붙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2-3달 전쯤 들었을 때는 강경화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뭐 출마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 좀 바뀌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다만 지금 워낙 강 장관이 외교 현안으로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입장을 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답변할 여력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도 당에서는 요구할 계획인데 이 본인의 의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요. 뭐 아직 직접적으로 또 역시 바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네네. 않았지만 최근에 당청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성이 오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취재가 됐었거든요. 민주당에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 가서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뭐 이건 뭐 한 일면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더 취하려고 했을 텐데 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좀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정경두 장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일 거예요. 향후에 네. 이게 나가서 뭐 당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 이런 식으로 따로 얘기를 한다라면 뭐 그런 결정들은 또 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거론이 되던데요. 네, 혹시 강원도 춘천에 좀 아,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춘천. 네, 그리고 뭐 성윤모 장관은 대전 뭐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 김현종 차장이 동작을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동작을이 강경화 장관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지역구이기 네네. 때문에 중요한 지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요충지로 보는 것 그렇겠죠. 같고 네. 그래서 뭐 인지도가 있는 그런 뭔가 실력이 있어 보이는 네네. 그런 내각의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전북 남원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우리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강경화 장관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소미아 문제 등등에서 현안이 많은데 네.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좀 보수적인 지역 네. 그리고 약세 지역이면은 아무래도 영남권이 되겠죠. 네. 이런 지역에는 이런 장관 출신,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엘리트를 좀 내려보내서 전략 공천 같은 그렇습니다. 비슷한, 보수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름값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전략적 공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글쎄 뭐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험지잖아요, 험지.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험지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들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선은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네. 그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하동 쪽에 네. 계속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당을 시켜가지고 내려보낸다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겠다 하면 청와대에 얘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다시 그 본인한테 얘기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마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네.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이낙연 총리 후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유리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좀 뭐 의원실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네.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앞서서도 나왔던 보도거든요. 김진표 총리설은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좀 진영 의원 쪽이 더 유력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취재가 되고 있고. 진영 의원.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인사 기사는 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쓰면 오보가 된다 이런 불안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쓰면은 네, 쉽지 않죠. 입장을 네.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퍼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유력이라는 기사 정도까지는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라서 위험이 없겠지만 네. 이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맨날 틀리잖아요. 네. 다 그러고 사는 거죠. 틀리기도 하고. 네. 네. 저도 진영 장관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약간 장관은 탕평책 같겠네요. 예.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진영 장관은 진영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보수, 이런 아재 진보. 개그를 할 줄을 몰랐어요. 박정호 기자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합리적으로 중도적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총리 입장에서는 탕평적인 인사를 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한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하도록 하죠.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지 6년 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무죄를 법원이 선고를 했는데요. 네. 그 정확히는 6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 오늘 무죄가 난 거고요. 이 혐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번에 걸쳐서 성접대를 받고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서 무죄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정에서 네. 성접대 그리고 뭐 현금 막 수표 받고 뭐 그림 받고 코트 받고 이런 게 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였냐?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소시효라 얘기하지 마. 맞습니다. 공소시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2008년인데. 이렇게 빨리 가지 세월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그 민심이 네. 검찰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처음 불거졌거든요. 네네. 계속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제대로 안 하다가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돼가지고 제대로 했는데 네. 공소시효가 뭐야, 지내버렸네. 인정됐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야? 진짜 허탈하죠. 사실 그렇죠. 국민들 수사를 볼 때는. 조금 빨리 빨리 했으면 했으면은- 좋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촛불 집회가 여의도 앞에서 시작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 들고 나와서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곽상도 의원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네. 여기 수사 외압을 뭐 행사를 했다 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조금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좀 오른 의원 중에 한 명이죠. 네. 특히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당사자인 이 총리 동생보다 먼저 아니 알아서 어떻게? 누가 줬죠. 그러니까 국회 출장 온 국회 파견 나온 판사가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된 그걸 거잖아요. 또 곽상도 의원이 그걸 그대로 유출이 되면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통상 지워서 주거든요. 네네. 근데 통상 지워서 주죠. 곽상도 의원이 좀 개인적으로 보겠다, 좀 빨리 달라. 그러니까 약간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글쎄 뭐 원래 검찰에 있었죠 곽상도 의원도. 네, 검찰 출신이죠. 지금 뭐 하여튼 불출마를 당해서 원하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불출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 원하면 하겠죠. 당에서 원하면. 네, 당에서 충분히 원하지 않을지 공천을 못 모르겠지만 받으면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어제 한국당에서 50% 이상의 현역 의원을 교체하겠다고 내걸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대구 혹은 영남 그렇죠. 이런 지역이잖아요. 가장 많이 편하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내도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이 이 지역구가 대구 중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사실 어제 브리핑을 할 때도 이 컷오프 하는 것 외에 스스로 불출마하는 의원들까지 고려해서 50% 이상을 교체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불출마를 언급해 준 사람은 너무 당 입장에선 고마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네. 불출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나와서. 이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은 친박이거든요. 친박 네, 의원이고 맞아요. 이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알아봤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그 지역에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알아본 그 여론조사 뭐 대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친박 쪽이 친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합 과정에서도 좀 곽상도 의원의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뉴스 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지소미아 뉴스 보느라고 네.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공부하는 두 분이. 느낌이었어요. 보고 있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청와대 발 지소미아 네, 종료 조건부 연기 이 소식 때문에 다들 바쁜데 일단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시죠. 일본 NHK가 일단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측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던 통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의 효력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뭐 경제산업성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여 만에 재개하겠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건 별도의 문제다라고. 그렇지만 대화는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그 수출 규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대화는 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지금 지소미아를 우리가 연장하기로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출 규제를 우리도 그러면 조건부로 연기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 네네.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세계 품목이 지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소재.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백색 국가는 일단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일본 제외하지 측이 않겠다가 내놨습니다. 아니라 이제 제외된 제외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지금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자세를 취한 건 뭐 맞는 거네요. 거니까요. 국장급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 그렇습니다. 방안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네네. 정도 우리가 알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너무 많은 속보가 쏟아져갖고 지금 그러니까요.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한 줄 두 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정리된 것이 쭉 나오면 그때 좀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이 일본 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좀 급하게 가갖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또 논의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참석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확정되진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부장 회의가 열렸고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일본에 가서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G20 외교 장관 회의가 있죠. 나고야에서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모태기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도 가지고 한미 양자 회담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 상당히 좀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상원에서 어제 전해줬던 소식 네. 같은데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이게 네.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금방 그렇습니다. 뭐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네,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정말 채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종료가 몰고 올 파장을 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뭐 동맹의 종말은 아니겠지만 지소미아 붕괴라는 건 미국이 동아시아 내 동맹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인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북한뿐이 아니고 중국한테 보낼 네네.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위기의식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들어간다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정확한 발표가 나와야. 그렇죠. 정확한 예. 발표가 좀 나와야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제 일환이다, 그러니까 한 네네. 줄기다라고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공개청문회 때문에 또 어수선합니다. 네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 지금 미국 하원의 공개청문회 지금 일정이 현재는 끝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이번 스캔들의 핵심이 대가성 여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한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선들랜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트럼프가 시켰다. 네. 폼페오하고 펜스하고 트럼프하고 한통속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압박해갖고 네. 군사비 주지 말고 그리고 바이든 부자에 대한 거 조사를 해라. 시키라고 네네. 얘기를 하라고 직접 자기가 그 오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위층에 다 보고가 됐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빈드먼 육군 중령도 또다시 나와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미국 시민과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좀 나오기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빈드만 중령 같은 경우는 스파이라는 네. 오명까지 사실 뒤집어 썼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측으로부터. 네네. 네, 정말 전형적인 군인인데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저쪽 출신이라 갖고 네. 이제 부모님이랑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끄떡 없어요. 소폭 상승, 심지어. 네. 네. 1일에서 14일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3%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같은 기관이 조사했는데 그때보다 2%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지난번보다 3%포인트가 떨어진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뭐 민주당 주도의 탄핵조사 공개청문회 상황이 다 반영된 건 아니죠. 1일에서 14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탄핵조사가 본격화되고 첫 번째 공개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걸쳐서 조사가 됐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더힐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닉슨 대통령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닉슨 대통령 때도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물론 당시 여론조사 테크닉이랑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네. 당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뭐 한 40몇 %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네. 처음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제 비슷한데,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닉슨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몇 %, 그렇습니다. 25%, 6%밖에 20%대로 뚝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이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내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지금 공화당 지지층한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봤는데 변함없이 90%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 어떤 매력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응답자의 69%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다. 그러니까 공개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다 진행되기 전에 이미 뭐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네. 뭐 탄핵이 돼야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증언이 나와도 네. 그게 사람의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콜롬비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중남미 쪽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위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네요. 뭐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계속 옮겨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서부 도시 칼리에서는 시위가 격렬해지니까 일시적으로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어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다 세봤을 때 정부에서는 20만 7천여 명이다 이렇게 추산이 많네요. 내려졌습니다. 많죠. 정부에서 집계한 네, 건데도 이래요. 그러니까요. 시위에는 노동조합, 교사, 학생, 연금생활자, 일부 원주민 단체 이렇게 각계각층이 아주 폭넓게 참여를 했는데 그만큼 요구가 다양해요. 왜 다른 나라는 뭐 50원 인상이라든가 칠레. 네, 볼리비아는 뭐 공정하지 못한 선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 계층마다 좀 원하는 게 다릅니다. 노동자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청년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이런 경제 노동 개혁을 지금 대통령이 준비 중이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반발을 하는 거고요. 교사와 대학생들은 교육 예산을 확충해 달라는 걸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하고 2016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이행해라 이런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이 두케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온 그런 시위였습니다. 이게 요구하는 게 각자 다르면 사실은 이게 끝까지 결속을 다지기가 네.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집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네. 칠레나 볼리비아처럼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뚜렷한 계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네. 확실하게 키워드가 나와 있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달라서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 콜롬비아 정부는 지금 다양한 사람과 조직이 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그마한 인원들이 나오면 각계격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너무 많은 각계각층이 다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콜롬비아 정부는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위가 확대가 되면은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더 막 들어오면은 좀 당황스럽긴 할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네. 지금 이후 중남미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연계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우려해서 다른 지금 나라들하고 육로나 하천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강경화 장관이 조금의 출국 전에 뭐 나온 기사입니다. 뭐 일본의 태도, 한미 관계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번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국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바쁜 마지막에 그러게요. 바쁜 금요일이 이렇게 바쁘게 금요일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바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해외 뉴스 전해드린 서울타임스 전주현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킹콜이 부릅니다. Autumn Leaves. 가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나기 전에 들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요. 네, 3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지소미아 유예 결정,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